KF-21 전투기에서 레이저 무기가 발사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레이저 무기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국제 군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군사 관계자들은 우리는 아직 실전 배치에 실패한 기술인데 한국이 먼저 해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기술력 발전 속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KF-21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빔을 활용해 공중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는 최첨단 방어 시스템으로 기존의 요격 미사일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은 미사일 요격뿐만 아니라 적 항공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탄약 제한이 없다는 점이며 기존 요격 미사일과 달리 발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높다.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은 수십 년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실전 배치에 성공한 국가는 거의 없었다. 미국은 레이저 무기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해왔지만 높은 에너지 소모와 안정적인 출력 확보 문제로 인해 아직 실전 배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자체적인 기술력과 독창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개발해 레이저 무기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KF-21 전투기에 장착하여 테스트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한국 공군은 미사일 요격 능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고 대공 방어력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 이미 인천공항 등 주요 시설에 레이저 대공 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한국군의 핵심 방어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번 레이저 무기 공개로 인해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군사 강국들이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조차도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이 향후 한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전통적인 무기 체계를 넘어 미래형 무기 개발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번 KF-21 레이저 무기 공개는 한국이 군사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추가적인 발전을 이루어낼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의 군사력 도약이 국제 군사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KF-21 보라매의 등장, 한국 전투기의 새로운 도약. KF-21 보라매는 한국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전투기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투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KF-21은 2021년 첫 공개 이후 첨단 기술과 우수한 설계로 국제 방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항속거리는 약 2,900km로 뛰어난 비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전투기는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다목적 작전 수행에 적합하며 기존 F-16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스텔스 기능을 대폭 강화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여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을 탑재해 스텔스 성능과 작전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KF-21의 또 다른 혁신은 항공전자장비와 센서 통합 기술입니다. 최첨단 AESA 레이더를 탑재해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작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 공군뿐 아니라 잠재적 해외 구매국의 군사작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KF-21의 개발 비용은 약 8조 8천억 원으로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소요된 비용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KF-21 한 대의 가격은 약 650억 원에서 70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F-35 약 12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은 KF-21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군사 예산이 제한적인 중소규모 국가들에게는 KF-21이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큰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KF-21의 부품과 주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부품의 약 65%가 국산화되었으며 이는 부품 조달의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입니다. 또한 KF-21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어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외교 전략은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KF-21이 동남아 및 중동 국가들과 같은 신흥 방산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KF-21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전투기로 미래 전투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스텔스 설계. KF-21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외형 설계는 적의 탐지 가능성을 낮추고 은밀한 작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첨단 센서 및 항공전자 장비. KF-21은 최신 AESA 레이더와 IRST 시스템을 탑재해 공중과 지상 목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정밀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 데이터 공유로 동맹군과의 협력 작전에서도 유리합니다. 3. 유연한 무장체계. KF-21은 AIM-120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정밀유도 무기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도 가능해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4. 정비 및 운용 효율성. KF-21은 정비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투기보다 정비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실전 배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군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2. 가상의 전장서 실전 같은 임무 수행 능력 키워. 해병대 2사단 전차대대가 전차 다목적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경연대회를 열어 승무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다. 전차대대는 5일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TMPS 훈련교장에서 나흘 동안 진행된 소대급 상황조치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TMPS는 가상의 전차 시뮬레이터 안에서 사전 입력된 작전 지역과 적을 대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의 훈련기다. 지난 2일 시작된 경연대회에는 8개 소대가 출전했다. 장병들의 상황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TMPS의 포탄 낙하, 화학 공격, 기계화 부대 급습 등 적 도발 상황을 구현했다. 통제관들은 승무원 기본과제 국지도발 및 전시 국면 전환 소부대 전투기술 등 주요 훈련 3단계를 꼼꼼히 평가했다. 승무원 기본과제 단계에선 TMPS의 적 포탄 낙하, 화학 공격 상황이 부여됐다. 소대 장병들은 직책별 임무 브리핑, 집단 보호기 가동, 개인 제독 등 실시간 조치를 선보였다. 이어 국지도발 및 전시 상황이 구현됐다. 시뮬레이터가 대전차 지뢰 등 장애물지대 봉착 상황을 부여하자 소대는 우회 기동로를 확보하면서 적 제압, 연막 차장, 어무 사격, 통로 개척 등 상황별 대응 능력을 뽐냈다.
소부대 전투기술 훈련에서는 실제 작전 계획에 따라 적 기계와 특수작전부대 침투, 항공기 공격 상황을 조성해 몰입감을 더했다. 소대 장병들은 관련 상황을 상급부대에 신속히 보고한 뒤 적 위치를 추적 감시해 화력 운용 방안을 수립했다. 또 부상자 구출과 소대장 전차 완파에 따른 지휘관 승계 절차를 시행하며 작전 수행 능력을 높였다. 이민우, 중령, 전차대대장은 TMPS를 활용한 경연대회로 승무원들의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고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체득했다며 임무와 부합한 교육훈련을 지속해 적의 어떤 도발에도 승리를 보장하는 작전 대응 태세와 능력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3. 양자 기술과 미래 군사 작전.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의 군사적 응용. 1. 서론. 양자 기술이 바꾸는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점1 세기 군사 기술의 핵심은 정보력과 속도다. 기존의 컴퓨팅 및 통신 기술이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이 새로운 군사 혁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기술은 기존 전산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를 이용해 암호 해독, 초고속 연산, 해킹 불가능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 안보와 군사작전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양자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팅과 양자 통신이 미래 군사작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2. 양자 컴퓨팅. 초고속 연산이 전장을 지배한다. 2.1 군사 데이터 분석과 작전 최적화 양자 컴퓨팅은 병렬 연산 능력을 극대화하여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년이 걸려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단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군사작전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가장 최적의 전략을 빠르게 도출하는 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다수의 적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었을 때 최적의 요격 경로를 순간적으로 계산하여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2.2 암호 해독과 사이버 전쟁. 기존의 암호 체계는 강력한 수학적 연산에 의존해 보안을 유지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모든 암호 체계를 단숨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RSA 암호화 방식은 큰 수의 소인수 분해를 기반으로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를 순식간에 해독할 수 있다. 이는 적국의 기밀을 빠르게 해독하거나 반대로 아군의 보안 체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 필요성을 야기한다. 3. 양자 통신. 해킹 불가능한 군사 네트워크 구축. 3.1 양자 암호화로 사이버 보안 혁신. 양자 통신은 양자 얽힘과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 정보 도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양자 키 분배 기술을 활용하면 제3자가 정보를 엿보는 순간 데이터가 변화하여 해킹 시도를 즉각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군사통신망에서 극도로 중요한 보안성을 제공하여 적국의 전자전 공격에도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